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뭐 두 번째 시간도 뭐 그죠?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게 없이 우리 했고요. 자, 드릴링 머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135쪽에 드릴 종류가 나와 있고 그 절삭 속도 나와 있죠. 맨 밑에 절삭 속도 그죠? 여기도 보면은 우리 한쪽 넘겨서 보면은 136쪽에 보면은 자, 뭐냐 하면은 그죠? 1000에 하이디엔 뭐 이 공식은 이제 뭐 속도는 다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공식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 가공 시간이 있죠. 가공 시간 요건 좀 요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NS 이렇게 돼 있고 T 플러스 H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뭐냐면은 가공 시간에 대한 건데, 자, 그래서 N은 뭐 우리 회전수라는 거 알고 있고 S는 그 이송 거리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됐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얘하고 얘 T하고 H에 대한 얘기인데, 자, T는 구멍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냐 그랬을 때 H는 뭐야? 드릴 끝 원추의 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지금 자, 우리 그죠? 드릴 들어갔다라는 거죠. 드릴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부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H라 그런다. 그죠? H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는 원뿔로 여기서 요게 뭐야? 요게 T. 요게 T고요. 요게 뭐냐 하면은 H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까 요 원뿔에 요거까지 요 더해 줘야 된다. 얘하고 얘가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가공 시간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됐고,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조금 우리 드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에 대한 얘기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드릴이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뭐냐면 드릴에서 보면은 날끝각이라는 게 있고요. 날끝각이 있고 뭐냐 하면 외부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끝각은 요 날의 요 각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각도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가 요 각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날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걸 날끝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얘 각이 얼마냐 하면은 118도입니다. 118도인데 자, 얘는 요걸 좀 크게 좀 그리면은 자, 날끝각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얘를 갖다가 날끝각이라는데 얘를 갖다 이렇게 반위로 나눕니다. 반위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59도입니다. 59도 플러스 59도 하니까 얼마? 110도. 요게 반각이라는 거죠. 반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요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우리 뭐야? 날끝각이고 얘에 대해서 여유각을 12도 정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도 정도를 해서 여유각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외부각이 얘가 그림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본 겁니다. 이건 날이 이렇게 막 있는데 얘를 위에서 봤을 때 자,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도 나도 잘 이해가 잘 안 가. 근데 뭐 그런데 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렇게 봤다든지 여기서 봤을 때 그 날의 모양을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요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요게 날인데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자, 여기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이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이런 건 요소는 놔둬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날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요게 날입니다. 여기도 여기가 날이고 자, 요렇게 된 요런 것들도 요게 날이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여기 지금 요 지었는데 여기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갖다가 치질이라 그러다. 치질.
치질. 그래서 이걸 뭐냐면 드릴 선단의 날, 드릴 선단의 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일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모양이 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요각을 갖다가 우리가 외부각이라 그런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각을 우리가 135도로 합니다. 자, 그래서 날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끝각, 외부각, 그 다음에 치질, 드릴 선단의 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도 저 정도 우리가 알면 좋다. 자, 요것도 요 빨간 게 요게 절상날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됐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경도가 클수록, 자, 그러니까 얘 드릴의 경도가 클수록 이 날끝각을 크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경도가 클수록 날끝각을 크게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날끝각이 크다라는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드릴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날끝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날끝각인데, 자, 뭐야, 드릴이 조그마면은 날끝각이 적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날끝각이 크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드릴 자체가 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경강이나 영강 같은 경우는, 자, 얘가 기준이란 말이야. 118도가 기준인데 얘보다 118도보다 이렇게 크게 하고, 표준 같은 경우,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일반 재료 같은 경우, 일반 재료가 우리가 뭐냐면 얘가 118도. 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주철 같은 경우는 100도 정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요 날에 대한 얘기도 요 정도도 우리가 조금 더 추가로 좀 알면은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136쪽에 우리 5번에 보면 드릴의 연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드릴도 뭐야, 그죠? 우리 어떻든 망가진다라는 거죠. 마멸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연삭을 한다. 뭐 줄이든지 뭐 숫돌이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연삭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삭할 때의 주의점, 드릴의 파손 원인,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6번에 보면 드릴링 머신에 의한 방법에서, 자, 우리 센터 구멍을 할 때, 자, 우리 뒤에 보면 이제 측정기들도 나온단 말이야. 측정기들이 간혹 가다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도. 자, 그러니까 이 측정기 이제 배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용어들은 좀 알자라는 거야.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요, 짝다리 퍼스라고 돼 있죠. 짝다리 퍼스가 그 A번, 그림의 A가 이런 걸 갖다가 짝다리 퍼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B가 뭐라 그랬어요? 중심자. 중심자 이렇게 된 게, 중심을 우리가 센터나 중심 같은 거 잡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137쪽에 보면 C가 뭐냐 하면 얘가 V블록입니다. 그죠? V블록 이런 거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뭐야? 그 옆에 C에 있는 게 서피스 게이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서피스 게이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우리 센터나 높이냐 뭐 이런 거 측정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보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고, 자, 그 다음에 137쪽에 이제 리머, 아까 리머, 그죠? 다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듬는 거에 대한 얘기들 쭉 나와 있으니까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번에 보면 밀링 머신 가공 있죠. 우리 밀링 머신이잖아요. 자, 얘가 또 그죠? 우리 밀링 머신을 갖다가 얘가 뭐라 그러냐면 맞는 기계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거야. 다 우리가 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만능 공작 기계 또는 공작자 쓰기 좋겠다. 만능 공작 기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깎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밀링 머신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 밀링 커터 이제 거기 보면은 자 요렇게 위에 높이 위에 여기에 밀링 커터가 요렇게 날이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여기 밑에 우리가 다이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그죠? 작업대에다가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랬어. 자 작업대에다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소재를 다시 좀 그리자. 왜 이렇게 삐딱하게 옆에다 그랬어? 자 여기에 우리가 깎으려고 그러는 소재가 있으면 자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고 여기도 고정을 하고 해서 얘도 움직이고 여기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면서 우리가 깎는 게 얘가 우리 밀링 머신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면은 자 밀링 머신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밀링 머신은 원통의 둘레와 원통 자 이게 동그랗다 이런 얘기죠. 원통의 둘레와 그 다음에 단면이 많은 날 원통의 둘레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날이 이렇게 딱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로 해서 되어 있고 많은 날로 만들어 이것을 회전시켜서 그죠? 회전시켜서 뭐냐 하면 공작물을 절삭하는 거. 자 그러면서 자 그죠? 얘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갖다가 우리가 가공을 하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밀링 머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테이블이 이게 그죠? 전후 얘 테이블이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얘도 물론 움직이지만 얘가 자 전후, 좌우, 상하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여서 절삭을 하는 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다음에 이제 밀링 머신의 종류에서 보면은 뭐 그냥 그렇고요. 뭐 니형이 있고 수평이 있고 수평에 보면 여기도 밀링 커터 나와 있죠? 뭐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냥 뭐 쭉 읽어 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 자, 넘겨서 138쪽에 보면은 수평이 있고 뭐 수직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요거 만능 밀링 머신 그죠? 자, 얘가 그냥 요런 걸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만능 밀링 머신은 겉모양은 수평 밀링 머신과 거의 같으나 뭐라고 해서 테이블이 새들 위에서 좌우 45도 회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쭉 읽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은 자, 생산형 밀링 머신 뭐 있고 특수 밀링 머신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도 보면 밀링 머신에 그 지금 작업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좀 뭐 책에는 있지만은 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바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뭐 책에 있지만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뭐 별 그런 거 같지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40쪽에 4번도 일감의 고정 방법 이것도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삭 조건에 대한 얘기 나왔죠. 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죠? 속도에 대한 얘기는 뭐 똑같다라는 거죠. 자, 속도에 대한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송에 대한 거 요것도 봐줘야 됩니다. 자, 책에 있으니까 F는 FZ 곱하기 Z 곱하기 N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뭐냐면 테이블의 이송 속도 자, 이걸 갖다 했을 때 날 한 개의 이송에다가 그 다음에 이수잖아. 날수에다가 그 다음에 밀링 커터의 회전수 자, 그죠?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 밀링 커터로 밀링 머신으로 하는데 자, 깎을 때 보면 이렇게 이런 게 있습니다. 상향 절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향 절삭이 있습니다. 자, 상향 절삭은 뭐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소재가 있을 때 자, 여기 위에 밀링 커터가 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밀링 커터가 있는데 자,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상향으로. 자,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소재가 조금 이렇게 생겼다 할 때 위로 올라가면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상향 절삭. 이게 뭐야? 자,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향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상향 절삭이고 자, 그다음에 하향 절삭은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소재는 뭐 일로 움직이는 거고 그다음에 야, 우리가 밀링 커터가 어떻게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라는 거야. 하향 쪽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상향, 하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소재가 예를 들어서 소재를 갖다가 우리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깎아주니까 깎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상향 위로 가니까 날이 이쪽에 붙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쪽에 부착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 면에. 이쪽 면이 접촉을 하면서 하는 게 상향 절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회전을 하니까 이쪽이 접촉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하향 절석이니까 얘는 반대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접촉을 한다라는 거죠. 얘가 상향 절삭, 하향 절삭에 대한 얘기고, 자, 이랬을 때 얘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봤을 때 우리 뭐냐 하면은 다듬질면하고 뭐냐 하면 공작물의 요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상향 절삭할 때는, 자, 이게 소재가 일로 가면서 이렇게 깎으니까 뭐야, 그죠? 이게 홈에서 힘을 무지하게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듬질면이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는 하향은 가면서 같은 방향으로 하니까 얘는 다듬질면이 조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공작물의 요동이 많다. 얘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이쪽에 뒤쪽에 이래서 이걸 백래시라 그럽니다. 뒤틀림이 생긴다는 거야. 백래시 같은 걸 이런 거 유의해야 된다는 거야. 얘 뒤틀림이라 그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요 백래시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얘는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도 자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같이 좀 보시면은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 게 우리 여기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이제 기본서에 보면 140쪽에 보면 맨 밑에 이 분할법이 저도 얘가 좀 그래요. 책도 그렇고 조금 그런데 얘를 조금 보자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지우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 분할법에 대한 얘기를 밀링 머신의 분할법에 대한 얘기를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밀링 커터, 밀링 머신으로 가공을 하는 그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가끔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실은 제가 뭐 밀링 여기 앞에는 서 있지만 내가 뭐 가공하고 이러는 거는 실제로 나도 그렇잖아. 근데 어떤 책에 이렇게 보면서 그 어떤 그 분할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가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우리 분할법에는 직접 분할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단식 분할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차등 분할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할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뭐야? 각도로 해서 몇 도 해서 분할을 해서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등분위로 어떤 수를 몇 등분 해서 등분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직접 분할법은 얘입니다. 등분위로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게 우리 기본서에 자 직접 분할법은 주축이 앞면에 있는 24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는 직접 분할판을, 자, 그러니까 얘는 뭐야? 24개로 되어 있는 직접 분할판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분할판을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직접 분할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동그라미 1번 기억에 써 있는 것 같이. 자,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을 하는 거랬잖아. 근데 분할을 하는데 등분위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24개라 그래서 얘의 약수로 해서 분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얘 약수가 2잖아. 2, 3, 7이 3도 되고 4, 6, 24, 6도 되고 12도 되고, 자, 이런 등분위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야. 등분을 2등분, 3등분, 4등분, 6등분, 12등분 이렇게. 자,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알아버리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러냐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런 직접이 있으면 우리가 간접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직접이 있으니까 근데 얘는 이런 건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간접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직접 분할법.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이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식 분할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식은 지금 얘기한 각도로, 요 위에서 얘기하는 각도하고 등분위로 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등분하고
지금 뭐냐 하면 각도로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등분으로 할 때는 자, 이것도 그냥 우리 분할을 할 때 n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 40분의 n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자, n분의 40, 40분의 n이 됩니다. 책에 n분의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은 뭐냐? 공작문의 등분 분할수입니다. 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공작물의 등분 분할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냥 이것도 그냥 이렇게 알면서 자, 우리 책도 이게 좀 설명이 막 이상하게 돼 있다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등분하는 방법이 저 이제 141쪽에 그 분할 구멍수에서 신시내티가 있고 뭐 브라운 샤프 이런 게 있는데 신시내티하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브라운 샤프형이 있단 말이야. 브라운 샤프형은 자, 얘는 그냥 지금 얘기대로 n분의 40을 해주는데 우리 뭐냐면 여기 우리 책에 안 나는 신시내티형, 밀워키형이 있다. 밀워키형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n분의 5로 또 우리가 이렇게 등분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각도로 분할할 때는 자, 우리 보면은 각도로 분할할 때 자, 141쪽에 보면은 니은에 보면 분할 크랭크를 4회전하면은 주축이 1회전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회전을 하니까 1회전 할 때는 40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40을 갖다가 360도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니까 9도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9도로 해서 자, 이 9도가 회전을 하는 거니까 얘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9분의 D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9분의 D. 9도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얘는 분할 각도입니다. 얘가. 자, 이렇게 해서 자, 요렇게 그냥 알아주고 자, 요런 걸 그냥 이렇게 알아두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단식이 있고 또 여기 얘기해서 자, 그래서 단식은 있으면 복식이 있을 텐데 복식이 없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분할법 얘기할 때는 자, 일반적으로 직접 분할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안 될 때는 단식 분할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식이 좀 하기가 어려울 때는 차등 분할법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차동이랬는데 차동이나 차등이나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또 복잡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런 게 안 될 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기계를 직접 만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는 깊은 건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런 내용 분할을 하는데 우리 밀링 머신을 하는데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직접은 뭐 요건 그냥 요렇게 그래서 요 약수로 해서 등분을 그냥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가공을 한다. 단식을 할 때는 등분하고 각도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야. 등분이라 할 때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요 또 형에 따라서 이게 다 미국 명이 아니야. 그랬을 때 이걸로 하는데 밀워키는 또 요걸로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각도로 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우리 141쪽에 보면은 리을의 관계식이 그 n분의 40이라는 게 그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박스에 보면은 n은 뭐야? 요 p가 아니라 9입니다. 9분의 x를 갖다가 9분의 x인데 여기 책에서는 x로 놨는데 저는 요 d라고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놨든지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분할법에서는 그냥 이렇게 봐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차등 분할법은 뭐 너무 복잡하고 저 그렇다 이런 얘기죠. 또 우리 쪽에 이런 것 정도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은 또 나올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어떻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 하면은 밀링 머신 만능 공작기기에 대한 얘기를 자, 이렇게 또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에 보면은 보링 머신 가공이죠. 보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구멍을 뚫는 건데 아까 우리 뭐 했습니까? 우리 아까 드릴링이라고 있었단 말이야. 드릴링. 자, 우리 그죠? 빨간 거로 썼네. 자, 드릴링해서 우리 또 보링도 드릴링이나 보링이나 다 우리 구멍을 뚫는 거라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을 때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틀고 이거를 넓히는 작업. 이걸 또 우리 보링이라고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나 다 어떻든 구멍 뚫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도 보링 머신도 나와 있지만은 얘는 아까 그 밀링
드릴링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번 읽어 주셔도 되고요. 근데 요건 한번 읽어 주자. 보링 머신에 보면은, 자, 보링은 주저할 때 뚫린 구멍이나 드릴러 뚫은 구멍을 깎아서 크게 하든지 정밀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그런 말들이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만 알고요. 자, 그다음에 보링 머신의 종류, 뭐 수평이 있고, 뭐 정밀 보링 머신이 있고, 지구 보링 머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보링 공구에 뭐 보링바, 바이트, 뭐 헤드 이런 게 있다. 자, 그다음에 보링 머신 작업도 쭉 나와 있지만은, 자, 우리 쪽에서는 뭐 그렇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이런 것까지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우리 보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면은 또 지금 우리 이제 봤습니다. 자, 됐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6번에 보면 넘겨서 보면은 144쪽에 우리 뭐 브로칭 머신에 대한 게 나옵니다. 자, 이 브로칭 머신은 요건 조금 좀 봐야 됩니다. 또 요것도. 자, 우리 브로칭 머신이 뭐냐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래서 보면은 브로치라는 절삭 공구를 사용해서 브로칭 머신에 의해서 일감을 안팎에 필요한 모양으로 절삭하여 완성하는 가공법이다 그랬는데, 우리 책의 말은 잘 모른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 하면서 많은 절삭 인선을 가진 거야. 책에 있는 건 그렇고 많은 절삭 인선을 가진 거. 자, 이런 걸로 가지고 있어 갖고요. 가진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브로커라 그럽니다. 브로커. 지금 뭐라 그래서 브로치. 브로치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형상을 가공하는 거다. 한 번에.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로 해도 자도 그랬는데, 자, 이렇게 된 브로칭 머신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 이렇게 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날이 이런 식으로 여기 일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은 조금 요거보다 좀 이런 것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 거친 날, 얘를 중간 날, 얘를 다듬질 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에 돼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브로칭 머신이라는 거는 많은 절삭인선, 이렇게 여러 개의 절삭인선에 가는 브로치라는 걸로 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 쑥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는 거칠게 깎아 들어가다가,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니까 좀 더 덜 매끈해,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매끈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한 번에 일회성입니다. 일회.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다 만든다라는 거야. 아까 우리 보링이나 드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보링을 해서 좀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매끈하게 리머로 리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듬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한 번에 완샷에 다 해버린다라는 거야. 이런 날이 하나에 다 있는 거야. 얘를 갖다 뭐라 그런다? 브로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걸로 해서 하는 걸 브로칭 머신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고 보면 이제, 그래서 보면 브로칭의 이제 종류 2번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면, 자, 우리 제가 설명한 거 이게 쑥 들어가면은, 그죠? 내면이 말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 브로치가 있고, 그 다음에 외면 브로치도 있다라는 거. 외면을 하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브로치는, 그래서 또 3번에 보면은, 자, 브로치는 보통 자루부, 절삭부, 평혈부, 후단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니은에 보면 자루부는 기계의 브로치 고정하는 것이고, 고정부와 안내부로 되어 있다. 디귿에 보면 절삭부의 날은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친 날, 그 다음에 중간 날,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듬질 날, 다듬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다듬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원하는 치수, 그 밑에 보면 다듬날로 원하는 치수로 다듬하게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브로칭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한 번에 확 하는 게, 이런 걸 갖다가 브로칭 머신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그림만 딱 알면은 우리가 된다. 자, 근데 또 우리 이거 브로칭이라는 말 우리 전에 이거 했습니다. 브로칭 어디서 배웠어? 브로칭이라는 말 우리 프레스에서,
자, 프레스에서 요런 끝에 단을 갖다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노칭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노칭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따내는데 복잡한 모양으로 따내는 것 같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브로칭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용어가 이렇게 되는데 다른 거야 여기랑은. 자, 이런 게 자, 우리 브로칭이라는 걸 또 우리가 봤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동그라미 우리 4번에 보면은 브로치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니은에 보면은 인발식하고 뭐가 있습니까? 압입식이 있다라는 거야. 인발은 뭡니까? 잡아당기는 거잖아. 압입은 눕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할 때는 쭉 놓다라는 거야. 그죠? 누면서 쭉 누니까 말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그게 우리 누는 거니까 압입식인데 잡아당기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인발하고 압입. 그래서 두 가지 이런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145쪽에 보면은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작업 내용에 따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을 갖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면을 우리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리을에 보면 모양과 용도에 따라 키움, 원형, 각, 스플라인, 스파이어, 세레이션, 브로치 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나오는데 우리 전번 주에 배웠습니다. 스플라인하고 세레이션. 자, 이것도 우리 그래도 조금 눈여겨보라 그랬단 말이야. 스프라인은 우리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축을 갖다 우리 이제 키에서 배운 거란 말이야. 키에서 스프라인은 그죠? 여러 개를 깎아서 키를 갖다가 그죠? 여러 개를 깎아서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키에다가 축에다가 키를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강력한 동력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한 게 우리 스프라인이라고 배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세레이션은 뭡니까? 세레이션은 얘보다 더 강력하게 동력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더 강력하게 얘는 그래도 이게 기니까 부러질 수 있다. 어떻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죠? 삼각형 모양으로, 그죠? 삼각형 모양으로 만든 거. 이렇게 해서 깎아서 붙인 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세레이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이런 거다라는 거죠. 뭐 브로치 하는데 뭐 여러 모양이 있다는데 우리 이것도 그죠? 우리 잘 알아야 된다 그랬어. 이거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뭐냐면 스프라인하고 세레이션. 스파이럴은 뭐야? 스파이럴은 나선형을 갖다 우리 스파이럴이라 그러죠. 자, 이렇게 뭐 모양이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절삭 속도 뭐 나와 있는데 뭐 모양이 복잡하면은 천천히 해야지 되는 거고 당연히.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양가로 2번에 보면 뭐 읽을 거 없이 1번에 또 뭐야? 머신이 어떻게 된다는가? 수평형이 있고 그다음에 2번에 보면 직립이 뭡니까? 수직. 그러니까 수평 수직이 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뭐 어렵지 않게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브로칭 머신 그저 요거 우리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브로칭 머신도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146쪽에 보면은 자,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터, 자, 플레이너 이 세 가지가 우리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이퍼 보면은 세이퍼나 플레이 뭐 거의 좀 비슷한 건데 자, 먼저 이거를 여기 읽는 걸 보지 말고 먼저 결론을 먼저 보고 이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쭉 넘겨서 보면은 132쪽에 다 뭡니까? 자, 세이퍼나 슬로터나 플레이트나 자, 이렇게 152쪽입니다. 130이 아니고 자, 뭐냐 하면은 자, 바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공작물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작물에 있어 갖고 얘를 가지고서 얘를 깎는 거야. 이 깎는 거에 그 방법에 따라서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보면은 세이퍼 같은 경우는 자, 형삭기라는 모양을 만드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수평을 일반적으로 한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수평으로 바이트가 움직이면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거야. 그러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형삭기라 그랬는데 수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프레이너 같은 경우는 평삭기 그러는데 얘는 뭐냐면 프레이너 같은 경우는 그 맨 밑에 보면 가공물의 크기에서 보면 대형
크고 무거운 물건들을 갖다가 깎을 때 쓰는 게 플레이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평면을 좀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슬로토는 얘랑 비교해서 자, 지금 세이퍼는 지금 수평, 일반적으로 수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얘가. 근데 얘랑 비교해서 맨 끝에 보면 슬로토는 수직이라는. 얘는 수직, 요런 말을 많이 씁니다. 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급속 기환 장치라 그러는데, 자, 이렇게, 자, 바이트로 해서, 자, 여기를 소재를 깎으면서 여기 갔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갔다가 그럼 올 때는 여기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들렸다가 그 다음에 빨리 온다 이런 얘기야. 그걸 급속 기환 장치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깎을 때는 천천히 가공을 하지만 올 때는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냥 오다 보면 잘못하면 요동이 생긴단 말이죠. 진동 같은 거 생기니까 조금 올라갔다가 빨리 온다라는 거죠. 그걸 급속 기환 장치라는 거죠. 그런 장치로 해서 딱 뻗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큰 기어와 암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암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급속 기환 장치가 있다. 바이트를 해서 소재를 깎으니까 원위치 시킬 때는 급속 기환 장치로 해서 확 온다. 이 정도 알면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얘 이제 세 번째가 바이트의 움직임이 얘가 직선 왕복인다라는 거야. 세이퍼는 자 이렇게 깎아 간다. 제가 얘기했죠. 요거 지금 수평으로 일반적으로 깎는단 말이죠. 깎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바이트가 움직인다라는 거야. 직선으로 해서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깎는 거라는 거야. 그게 세이퍼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플레이너는 자, 바이트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상하 좌우 움직인다는 거야. 요런 것들이 다른 거야. 똑같이 깎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지금 얘기지만 얘는 상하 좌우 운동을 한다는 거야. 플레이너. 그러면서 대형이다 이런 얘기야. 큰 것들을 깎을 때 상하 좌우. 바이트가 상하 좌우. 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야. 자, 요게 플레이너고요. 자, 마찬가지로 슬로토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슬로토도 되는데, 그러니까 세이퍼가 수평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얘하고 바이트하고 공작물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제가 실은 이걸 보자 그런 거야. 자, 공작물도 좌우 이송을 합니다. 세이퍼는. 자, 그다음에 플레이너도 직선 왕복 운동.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근데 플로토는 전후 좌우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냥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가공물의 크기가 어떻든 다 얘도 움직이고 얘도 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앞에 설명은 얘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좀 돼 있어요, 우리 책에는. 근데 어떻든 얘나 다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가공물의 크기가 얘는 세이퍼도 소형이잖아요. 그다음에 슬로토도 일반적으로 소형이고 플레이너만 대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크기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감을 잡았다라고 보고서 이제 우리 앞에 책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자, 플레이너 146쪽입니다. 146쪽에 보면 세이퍼 나와 있어요. 세이퍼는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고 평면을 가공한다. 아까 뒷말하고 좀 다르지만 얘가 바이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평면을 가공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가공하는데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바이트가 전진할 때만 절삭을 하고 기환 행정으로 후진할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시간이 손실되므로 작업률이 좋지 않아 다른 공작 기계 이용하는 경우. 자, 어떻든 세이퍼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아까 급속 기환 장치로 해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들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이퍼의 크기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자, 여기에도 수평형이 있고 수평형의 보통형, 횡형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서 세이퍼에서는 아까 급속 기환 장치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조금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어디 이런 우리 공작물이 있다라는 거죠. 공작물이 있을 때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깎아가는 겁니다. 깎아가서 자꾸 이렇게 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깎고 나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 여기서 천천히 해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여기 왔으면 여기서 조금 올라가서 그 다음에
딱 백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저렇게 움직이는 이 거리를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얘 행정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L이라고 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가공할 때는 천천히, 귀환할 때는 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자, 이 램이라는 게 이게 바이트입니다. 바이트를 움직이는 거니까 바이트의 운동기구 이렇게 봐도 됩니다. 램이라는 게. 자,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급속 기환장치 있죠. 급속 기환장치는 크랭크 기어와 로크함에 의한 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B에 보면은 이 기구는 절삭 행정에 비해서 기환 행정의 속도가 빠르게, 지금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은 쭉 이송 기구도 그냥 그렇고요. 자, 리을에 보면 공구대에 보면은 C번에 보면 클래퍼 박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퍼 박스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클래퍼라는 거예요. 클래퍼라는 게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뭐냐면 지금 내가 얘기했던 클래퍼라는 건 기환행정시, 기환행정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들었다가 백해서 오는 때 이렇게 하는 장치를 그걸 하는 게 클래퍼다 이런 얘기야. 클래퍼가 이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약간 뜨게 해서 충격을 방지하는 거다. 약간 뜨게 해서 귀환시. 이게 해서 충격을 갖다가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클래퍼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 얘기하려고 내가 이 그림도 그리고 그런 거다. 클래퍼라 해서 클래퍼 박스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 약간 뛰어서 오는 거다. 자, 이런 거 우리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그 밑에 이제 그 세이퍼의 가공은 조금 있다가 보고요. 넘겨서 보면은요, 절삭 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자, 뭐 요거를 먼저 좀 보자라는 거지. 넘겨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뭡니까? 속도는 우리 절삭 속도는 V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1000분의 파이 dn이란 말이지. 그죠? 뭐 이걸 라지로 쓰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1000분의 1000k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요 파이 d를 갖다가 L로 놨고 그다음에 여기 n 써 놨단 말이야. 그죠? 우리 책에 라지로 썼으니까 라지로 써 줄까? ln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여기 L이 뭐냐면 얘입니다. 요거 얘기하려고 이제 한 거야. L이 그래서 또 거기 우리 다시 이거 책을 보면은 책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뭐 V는 1000K분의 NL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N은 뭐냐면은 자, 그래서 우리 N이 스몰로 써놨구나. 난 또 라지로 돼 있는 줄 알고 또 라지로 써놨네. 자, 또 그 n은 뭐야? 바이트의 1분간의 왕복 횟수를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K를 우리 봐야 돼. L은 행정길이고 지금 N은 지금 얘기하는 대로 회전수를 얘기하는데 얘가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잘 봐야 되는 거야. 뭐가 얘에 대한 K에 대한 거를. K가 어떻게 쳐졌냐면은 절삭 행정 시간과 바이트 1 왕복 시간과의 비를 갖다가 K로 놨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이트 왕복식이니까 자, 요 K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총 절삭 시간. 절삭 시간에 대한 뭐냐면 절삭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자, 절삭은 자, 요 위에 분자에 있는 건 여기 깎는 절삭 얘기하는 거고 총 절삭 시간은 깎아서 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 이거를 갖다가 총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 그냥 수치로, 제가 수치를 했는데, 자, 우리 절삭 시간을 예를 들어서 5초가 걸린다. 뭐, 5 이렇게 하는데, 5초에 우리가 요걸 하는데 절삭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절삭이고, 그 다음에 귀환이 빠르다 그랬으니까 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들어올리는 시간은 뭐 요 정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얘 절삭 시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총 절삭 시간은 얘가 뭐야? 얘가 절삭 시간이고, 자, 얘는 빠르다 그랬잖아요. 그죠? 빠르니까 얘가 무슨 시간이야? 기환 시간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들어올리는 거. 들어올리는 거 하는 게 클래퍼 작동하는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하면은 0.62.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0.62. 자, 그러니까 뭐야? K라는 값은 0.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걸 얘기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 보통 이제 우리 그 박스에서 보면은 보통 K는 5분의 3에서 3분의 2라 그랬죠. 그 5분의 3이 보면은 0.6입니다. 그죠? 0.6이고 3분의 2가 0.66이야. 자, 그러니까 0.6에서 0.66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다 이런 얘기, 수치는. 그러니까 K라는 값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니까 저 가서 깎고서 올라갔다 오는, 자, 이런 거에 대한 절삭하는 거에 대한 그 비를 갖다가 K로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K 값이 이렇게 해서 또 주어질 수 있겠죠 하면은 주어지면 해서 구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셔라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은 절삭 속도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절삭 그 속도에 대한 요 공식도 우리 그죠? 요 밑에 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요 공식도 지금 오늘 해서 다시 한번 또 알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0K의 ln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은 한 장 전장에 147쪽에 자, 우리 이제 뭐에 대한 얘기냐면 세이퍼의 가공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바이트에 대한 얘기인데, 자, 기억에 쭉 해서 기억하고 니은의 말이 쭉 서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보고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든가 하면은 이해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그림에 보면은 자, 우리 보면은 자, A가 고준 바이트고 자, B가 뭐야? 구분 바이트라는 거야. 자, 근데 우리 결론부터 얘기해서 여기 제가 그림도 그렸지만 이런 바이트를 쓰라는 거예요. 고준 바이트가 쓰지 말고 이런 바이트를 쓰라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럼 이거 이렇게 되는 거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자, 요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고준 바이트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구분 바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날이 달려 있는 거. 그죠? 책에도 그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달려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자, 얘가, 자, 여기가 바이트로 해서 우리 소재를 갖다가 깎는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림이. 자, 이렇게 해서 소재를 깎는다 이런 얘기죠. 이랬을 때 보면은, 자, 여기 어느 기점에서, 중심에서 날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책에서 R1으로 놨습니다. 근데 잘 그림은 잘 안 보이지만 R1이란 말이야. 여기도 여기서 자, 근데 요 그림이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 똑같은 높이에 여기서부터 얘는 이거라는 거죠. 거리가 얘가 R2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여기 R1은 이게 기니까 자, 원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원이 이렇게 되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야. 원이. 자, 이렇게 해서 지름이 돌아간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얘는 이렇게 고준 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깎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깎고 들어간다는 거야.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그러니까 실제로 하면 얘는 거칠다 이런 얘기지. 거칠어진다 이런 얘기지. 표면이. 얘는 뭐야? 매끄럽게 가공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뭐야? 지금 그 얘기가 R1이 R2보다 반지름이 얘가 크다. 이렇게 고든 바이트를 쓰면은 지름이 이렇게 커져 갖고 어떻게 된다? 푹 파먹는다 이런 얘기야. 그 얘기를 여기 말로 쭉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바이트를 써야 된다라는 거야. 자, 얘가 무슨 어떻게 된 거? 구분 바이트. 얘는 뭐야? 고자가 어떻게 썼어? 여기는 디귿이네. 고준 바이트. 나는 시옷으로 쓰려고 그랬어 지금. 자, 이런 얘기를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 바이트를 사용해야지만이 자, 된다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림에 보고 보시면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저기에 대한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장을 넘겨서 148쪽은 지금 자 뭐야 1000K분의 ln이라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또 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9쪽에는 항상 우리 뭐야 절삭을 하면서는 뭐야 이송하는 거하고 속도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절삭 깊이 이런 것들이 조건이 돼서 우리가 매끄럽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거에 각각에 대해서 다 나온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지금 나온 것도 뭐야 이제 우리 149쪽에 보면 이송 나와 있고 절삭 깊이 나와 있고 이런 거 뭐 여기 수치 이런 건 우리 그냥 뭐 제목만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야 그 공작물 일감을 또 고정을 시키는 거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오른쪽에 그림은 뭐 이렇게 하면서 바이트가 이동을 하면서 그죠.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뭐야 우리 세이퍼 수평 이동을 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동을 하면서 또 밑에 공작물도 이동을 하면서 이게 두 개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절삭을 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 하면은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서 지금 뭐 이런 내용들 그죠? 요거 급속 기한 장치에 대한 요런 내용하고 요런 내용들 뭐 그죠? 봤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 플레이너가 먼저 나와 있죠. 플레이너도 우리 뭐 예 또 했지만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끝에 보면 평면을 가공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다 대부분 플레이너나 지금 세이퍼나 뭐 이런 것들 가공을 하는데 플레이너의 가공은 일감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수평 왕복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이트도 일감 운동 방향에 따라서 직각 방향으로 단속적으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끝에 보면 세이퍼에 비해서 큰 일감 그리고 뭐라 그래서 무겁고 크고 무거운 거를 갖다가 하는 게 플레이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들 다시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크기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너 종류도 뭐 있다라는 건 뭐 우리가 뭐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면 이제 플레이너에 대한 또 뭐 구조가 있지만 우리는 그죠 그런 것까지 뭐 다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얘기지. 자, 구조 나와 있고, 자, 여기서도 그 절삭 속도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또 참고로 아시기도 좋지만, 저는 뭐 그냥 넘어갑니다. 절삭 속도에 나와 있는 여기는, 그거보다 우리는 대략 여기 있는 아까 지운 그거, 그죠? 1000KLN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0분의 파이DN, 그거 알면 됐죠, 뭐.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플레이너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삭 속도까지 뭐 쭉 우리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쪽에 보면은 자 우리 슬로터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자, 슬로터는 세이퍼를 어떻게 된다? 세이퍼를 직립형, 직립이니까 수직. 아까 수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한다라는 거죠. 세이퍼에서 자 이런 공작물이 있으면 이 여기 수직을 갖다가 가공을 하는데 많이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립형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동그라미 5번에 슬로터의 작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뭐 슬로터는 세이퍼를 수직으로 놓인 기계로 바이트를 설치한 램은 수직 왕복 운동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그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수직이니까 키홈, 평면, 기타 특수한 형상, 공면 이런 데 적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넘겨서 보면 여러 가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52쪽에 보면은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세이퍼, 슬로터, 플레이너를 갖다 요 비교한 게 아까 그 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얘 박스가 되레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또 뭐 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우. 자, 그래서 어떻든 또 우리 여기 있는 것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 이제 호빙 머신 가공에 대한 거. 오늘 뭐 여기까지 호빙까지만 하고 좀 쉬자고요. 아, 쉬는 게 아니고 이제 좀 그죠? 좀 이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돼.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호빙 머신 나와 있죠. 자, 그래도 얘가 그죠? 또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 기계 어떻든 기계 일반이나 기계 설계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지만 그죠? 우리 기아가 또 중요한 팩터잖아요. 그래서 기아에 대해서 이제 기아 얘기 나오면 얘 아니야 그냥 그죠? 우리 이 얘기 나온다. 그래서 호빙 머신 하면은 그냥 기어가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뭐야? 호브라 그러죠. 호브. 자, 먼저 호브가 뭐야? 회전 절삭 공구입니다. 회전 절삭 공구야. 더 쉽게 얘기해서 아까 뭐야 밀링 커터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밀링 커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죠? 우리 아까 이렇게 그죠? 원통형으로 해서 단면이 이런 걸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비슷한 회전 절삭 날고 있어. 호브를 가지고 호빙이라 그러잖아. 얘가 뭐야? 기계잖아. 호빙 머신이. 호브 이런 절삭 공구로 해서 호브로 해서 우리 어떤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거야. 창성법에 의해서 창성법으로 했는데 우리 기아의 그 취형이 인벌루트 취형이라고 합니다. 인벌루트 취형을 해서 기어를 가공하는 거. 자, 이게 뭐냐 하면 호빙 머신이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딱 이렇게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을 좀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이제 보자. 자, 152쪽에 보면 호빙 머신 가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호빙 머신은 렉 커터의 변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렉 커터가 렉이라 그러잖아. 렉. 자, 그래서 요것도 용어 우리 처음부터 보면 자, 렉 얘기가 나오면 자, 우리 그렇게 된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하고 자, 이런 거 그죠? 우리 다 이런 거 이제 또 나중에도 배우지만 이걸 이걸 렉이라 그러고요. 얘를 갖다 뭐라 그래요? 피니언. 그죠? 렉과 피니언 이러잖아. 피니언. 그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호빙 머신은 야, 지금 얘가 호빙 머신, 호빙이라고도 그냥 호빙 머신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죠. 자, 호빙 머신은 렉 커터의 변형으로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예? 렉크 같은 이런 모양을 갖다가 뭐냐면 호빙 커터를 변형해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야. 이렇게 바꿔서 변형으로 볼 수 있는 호브를 돌리며 자, 이걸 갖다가 이걸로 갖다가 우리 기아 형상을 깎아내는 겁니다. 호브를 돌리며 기호 소재의 이수에 대응하는 회전 이송을 주어서 무슨 법? 창성법으로 기어를 절상하는 거야. 창성법에 의해서 인벌루트 취형으로 해서 깎는 거 이런 걸 갖다가 호빙 머신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 써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작동 원리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뭐 수직형, 수평형 이런 건 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크기에서 가공할 수 있는 크기의 피치원의 지름 기어, 폭, 모듈로 나타난다 이랬는데 우리가 이게 또 우리 기계 우리 뒤에 요 일반에서도 그렇고 설계에서도 이제 또 배운단 말이죠. 뭐 기어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기어에 대해서 또 두 군데서 다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어를 보면은 기어는 원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냥 보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기아가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피치원이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피치원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D라 그러는데 얘하고 그죠? 이게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얘 이렇게 기어와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가상의 원을 우리가 피치원이라고 합니다. 피치원이고 근데 피치원에 보면 맨 끝에 여기 또 원이 하나 있죠. 자, 얘가 뭐야? 얘가 이끝원입니다. 이끝, 이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 끝이란 이끝원에서 얘를 우리가 DK라고 얘기합니다. 이끝원. 그 다음에 피치원 안에 또 뭐가 있냐면요, 기초원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기초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미리 좀 보는 거야. 여기 책에는 여기는 안 써 있지만은 기초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DG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원이 이 안에 원이 뭐야? 이렇게 또 하나 있는데 얘가 이뿌리원입니다. 이하고 이가 부딪히는 거를 방지해서 좀 덮어주는 거야. 이뿌리원이라고 그래요. 얘는 근데 기호가 없어. 얘 두 개는 D, DK, DG 책마다 조금 다른데 얘는 다 이렇게 써. D는 어느 책이나. 요건 조금 변할 수도 있어요. 얘는 이뿌리원은 다시 표시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뭐냐면은 기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기어와 기어가 맞물리는 게 뭐야? 피치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피치원의 지름이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용어를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봤다라는 거야. 피치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고, 기어 폭은 뭐 폭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듈이 또 우리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듈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DMZ야. DMZ. 나도 공식 막 잘 못 외우잖아. 그죠? 이게 하지만은 이 자주 하면은 좀 그냥 푹 됐는데 좀 강의하고 나면 또 이게 텀이 있어요. 우리는 기계는. 그러니까 잊어버려. 근데 이거는 이제 안 잊어버려.
DMZ 얘가 뭐야? D가 뭐야? 피치원이야. 얘가 뭐야? M이 모듈이야. 얘가 뭐야? 이수야, 이빨수야. 그러니까 여기서 모듈은 어떻게 돼? 여기서 DMZ로 그냥 외워버리니까 아주 쉬워. 자,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거는 뭐야? 피치원의 지름을 갖다가 이빨, 이수로 나눈 거야. 이런 거 지금 또 알아야 되는 거잖아. 반드시 우리 그저 기계 일반이나 기계 설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공식이란 말이죠. 어렵지도 않은 공식 이런 거 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뭐야? 파이에다가 다 지금 얘 피치원을 가지고 하잖아. 파이에다가 D를 하면 원 둘레잖아. 얘는 뭐야? 우리 피치라 그러잖아. 기어와 기어 사이에 기어가 이렇게 있을 때 기어 우리 저 나사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끝나는 여기를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피치라 그러잖아. 나사산과 나사산을 피치라 그러고 이빨도 이도 이에서 이 이빨까지를 피치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PZ 이렇게 되잖아. 원 둘레는 그죠? 요 폭이 몇 개 있느냐 하면 이게 원 둘레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딱 외워놓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얘를 갖다 P는 또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니까 얘가 우리 원주 피치라 그러죠. 그죠? 맞죠? 원주 피치. 이것도 나도 막 헷갈려. 원주 피치라고 하면. 얘 피치를 구할 때는 Z분의 파이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또 얘하고 얘가 Z분의 D가 얘잖아. Z분의 D가 M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주 피치는 파이 M 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잘 얘기 안 하지만 또 나와. 지름 피치. 우리 여기에 지름 피치 안 나왔네? 지름 피치에서 자 우리 BD 이렇게 된다. 지름 피치는 이빨을 갖다가 지름으로 나눈 거야. 근데 얘는 인치로 하잖아. 인치로 했을 때 지름 피치를 얘기한다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요 정도에 그래서 특히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런 거는 뭐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요것도 알면 더 좋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호빙 머신의 4운동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 주셔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53쪽에도 또 나와 있죠. 호브에 대한 거. 호브는 밀링 커터와 같은 회전 공구다. 이게 지금 내 여기 이게 있잖아. 자, 그러니까 호브라는 게 회전 절삭 공구인데 이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죠. 밀링 커터 이 말이 지금 또 나와 있죠. 밀링 커터와 같은 회전 공구이다. 호브는 레크를 나선 모양으로 갖고 지금 또 얘기했잖아요. 얘를 갖다가 둥글게 이걸 말아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가죠. 레크를 나선 모양으로 감고 스파이럴에 직각이 되도록 축방향으로 여러 개의 홈을 파서 절삭날을 형성한 거다. 그죠? 이해할 수 있죠. 이런 얘기도 제가 왜 그러냐면 이해하라고 그냥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에 보도 쭉 읽으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보면은 호브의 날로 뭘 만드는 거야? 인벌루트 기어를 만드는 거잖아. 인벌루트. 자, 인벌루트가 우리 일반적 인벌루트가 있고 뭐야? 우리 사이클로이드가 있잖아요. 치형이. 이 인벌루트가 우리 이런 거잖아. 이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기어란 말이에요. 이게 인벌루트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데 사이클로이드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레고 같은데 이런 걸 많이 돼 있죠. 장난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이거란 이런 게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인벌루트 치형을 만드는 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호브로 가공하는 모듈. 그 다음에 지름 피치. 지름 피치는 뭐예요? 여기 나왔지. 얘를 갖다 지름 피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름 피치는 뭐예요? 이수를 갖다가 뭘로 나눈 거야? 피치원인데 인주로 나타난 거야. 제가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또 써준 거야, 공식. 자, 그래서 모듈 또는 지름 피치. 압력각도 있죠. 또 우리 거기에 압력각과 같은 이런 얘기가 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또 용어들을 알면서 보면 더 쉽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면 호브의 선택에서 스포 헬리컬 기어. 우리 기어의 종류 이런 것도 진짜 이건 중학교 때 배웠어. 기어 같으면 우리 평기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스퍼기어라 그러잖아. 평기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걸 평기어. 영어로 스퍼기어. 자, 그러니까 평기어는 자, 우리 이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두 개가 이 그림이지. 이 그림이 이렇게 된 게 스퍼기어, 평기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뭐냐면 또 거기 나와 헬리컬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두 기어가 만나는 건 똑같아. 이 기어, 이 여기 날수가 이렇게 생긴 거죠, 얘는. 얘가 이렇게 경사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거. 이거는 그리기 이렇게만 그리지 이렇게 그리기가 어렵더라고 다르게. 이게 또 왜 헬리컬 기어잖아요.
자, 그래서 헬리컬 기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호브의 기울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위치 결정. 그다음에 여기서도 분할 기어 계산. 아까 뭐 이거 분할하는 거 여러 개 나와 있었잖아요. 뭐 어디서 했어요? 뭐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는 또 우리는 뭐 뭘 산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어떻게. 자, 그다음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8번에 보면은 절삭의 속도. 절삭 속도도 항상 다 똑같아요. 그죠? 절삭 속도는 그죠? 뭐 똑같다라는 거. 1000분의 파이 뒤에 이제 다 외웠어. 끝났어. 이제. 절삭 속도 됐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브가 또 이송하는 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자, 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된 거야. 끝이야. 우리 책에 그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그냥 읽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자, 근데 이제 자, 우리 허빙 머신이 있고 9번에는 또 기어를 절삭하는데 이거 말고도 기계가 많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게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9번에는 기어 절삭기에 의한 가공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155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 기어 절삭기 가공에서 1번에 보면 기어의 모양에서는 인벌루트하고 뭐가 있다 그래서 사이클로이드가 있단 말이야. 인벌루트하고 지금 여기 사이클로이드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얘는 여기가 끝이 아주 가늘어요. 그러니까 약하다 이런 얘기야. 근데 맞물리면 얘가 더 좋죠. 자, 요거 두 개의 비교도 우리가 기계 설계에 있다. 기계 설계에 나온다. 기계 설계에서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이제 기계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든 지금은 다 이거 쓴다라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사이클로이드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끝에 보면은 인벌루트 치형이 많이 사용된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것들. 자, 그 다음에 깎는 거에 대한 거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밀링, 머신, 슬러터 이런 걸로도 다 가공은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전용 기어 절삭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4번에 보면은 이제 랩핑이라는 거 나오죠. 4번의 중간에 보면 랩핑이 뭐야? 그저 다듬는 거야. 그저 다듬는 거고. 그다음 쉐이빙. 우리 그저 배웠죠. 또 쉐이빙은 면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더 다듬는 게 쉐이빙이라는 용어고. 저 이런 용어도 여기 나오고.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면 기어 전용 절삭기에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호빙 머신. 호빙 머신. 그다음에 또 뭐 기어 쉐이퍼, 베벨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알고는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건 좀 알아야 돼. 기어를 그래서 또 이제 해서 요거만 하면 이제 되는 겁니다. 기어 절삭 방법. 기어를 갖다가 절삭하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또 얘기한 거 얘만 얘기한 거야. 얘만 얘기했는데 창성법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야. 저기서 보면은 자, 성형에 의한 방법. 자, 이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창성에 의한 방법. 그럼 창성에 의한 게 얘가 뭐야? 창성법이야. 창성에. 그 다음에 뭐야? 우리 책에 안 나와. 오돈토그래프라 그럽니다. 오돈토그래프에 의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 모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랬어요? 성형에 의한 건 우리 책에 그냥 나왔죠? 형판이라 그랬죠. 형판. 그 다음에 총형 커터. 자, 얘는 뭐야? 창성법이야. 자, 요 정도만 써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죠. 성형에 의한 거는 형판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형판에 의한 거 동그라미 1번 되어 있죠? 보면 형판에 의한 절삭은 이의 모양과 같은 곡성으로 만든 형판. 뭐라 템플레트라 그랬잖아. 이 모형. 자, 그러니까 기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형이 마스터라 그러죠? 우리 그냥 어떨 때는. 자, 이런 모형이 있는 걸 갖다가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어를 만들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둥근 걸 갖다가 놓고 그죠? 얘를 누르면은 어떻게 돼? 그죠? 얘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형판에 의한 거다라는 거야.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어디서 단조에서 배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뭐 단조라 그랬잖아. 재료에 국부적인 압력을 줘 갖고 만드는 거. 이 똑같은 그런 말이란 말이지. 자, 그런 게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야. 단조랍니다. 전조라 그러죠. 전조. 단조가 뭐야? 전조라 그랬죠. 그죠? 전조에서 우리 뭡니까? 재료에 국부적인 압력을 줘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거 기어 만들 때 이렇게 해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요 총형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특수 형상으로 된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수 형상 돼갖고 자, 우리만 이런 걸다가 이 이빨을 깔다 이렇게 가공을 하는 거야. 가공을. 그걸 갖다가 총형 커터. 그죠? 그 특수한 걸로 기어 모양에 만드는 걸로 해서 깎아낸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 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2번에 보면 2번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창성에 의한 거. 그래서 레크를 절삭 공구로 하고 피니언을 기호 소재. 그죠? 이거 뭐 쭉 여기 읽으면서 이 얘기 지금 여기 얘기한 게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한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창성법에 의한 거. 그래서 쭉 읽으면서도 보면은 창성에 의한 거에 렉 커터에 의한 거, 그 다음에 호브 가공에 의한 거. 또 넘겨서 보면 니은의 호브, 얘라고 또 보면 되겠네. 그 중에서도 더 가까운 거는 호브에 의한 가공. 레크를 비틀린 모양으로 감은 것과 같은 공구. 비틀린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뭐야?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아니야, 그죠? 레크를 갖다가 이래서 하는 걸 창성법이다. 창성법의 호브를 이용한 거다. 이런 거 있고, 자, 그다음에 디귿에 보면 뭐 밀리언 커터를 이해한 것도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데서 요 정도. 근데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 정도만 알면 되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 이외에 또 양가라 3번은 기어 쉐이퍼라는, 그죠? 아까 쉐이퍼 했었잖아. 또 기어를 꺾는 기어 쉐이퍼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야. 그다음에 또 157쪽에 보면은 우리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양가로 4번에 베벨기어. 베벨기어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기어가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그저 일반이 아니라 기계 일반이 아니라 기계 설계에서 뭐 계산식만 이런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기어의 종류들도 쫙 배우잖아요. 특징들을 기계 설계에서 배운단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 베벨 기어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게 요 스트레이트 베벨 기어죠. 자, 이런 것도 절삭하는 기계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 또 스파이럴은 곡선이잖아요.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 또는 우리 정확하게는 스파이럴은 나선이라 그랬어. 나선형. 자, 이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양가로 5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또 기어 쉐이빙이라는 여러 개들도 이렇게 말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이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책에서 이런 내용들, 그죠? 그러면서 책에는 없지만 이런 공식도 지금도 자꾸서 이렇게 보주고 가서 또 기계 설계 가서도 하지만 자꾸 보고 가자라는 거야. 제가 안 잊어버려.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이렇게 써야지 나도 안 잊어버려.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 어디까지냐면은 159쪽까지 해서 우리 뭐냐면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야 지금 제목이 어디까지, 그죠? 기계 공작에 대한, 그죠? 우리 기계 공작법에 대한 이런 게 또 우리 대학에서는 기계 공작법 이렇게 두꺼운 거 한 권이야 실은. 근데 또 기계 일반이라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것만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삭 가공에 대한 거고, 좀 보자. 어떻든 오늘도 제가 봤을 때 뭐 재미 좀 우리 없는 학문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재미 더럽게 없었고 저도 재미 없었는데, 근데도 저도 기계로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요. 어떻든 직장에서도 저도 기계과 나와갖고 직장에 갔는데 일하기 싫더라고. 내 그 전공 일을. 근데 그게 내 길이더라고. 다른 보직으로 안 가더라고요. 우리 기계과 나온 게 행운이야, 행운. 뭐든지 어느 직종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공무원도 어느 직종에 가서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계더라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기계, 아직도, 그죠? 공대에선 기계 아직도 점수 높죠? 그죠? 높지? 공부 잘해야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기계과. 고등학교도 그렇고. 자, 어쨌든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 저 PD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자, 그래서 마치겠습니다.